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참고로 아직 이 발표가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은. 발표가 나오기 전에 영상을 찍어놔야 제가 원하는 부분을 전달드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 혁신 방안 곧 발표, 주거 안정 실현, GTX 조기 추진으로 국민 출퇴근 시간 단축. 이렇게 지금 행보를 이어나가고 계시는데요. 일단 당연히 좋은 이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습니다. 좋아야 되겠죠. 근데 약간 의아한 거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이미 발표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3기 신도시에 이어서 주택 공급안을 왜 또 발표해?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환영하는 부분 한 가지와 아쉬운 부분 한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원희룡 장관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부분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 부동산 공부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가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문재인 정권 때 지난 정권에서 공급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전 정권 지우기 아니냐. 이거 이래가지고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받은 사람들 불안해서 견디겠냐. 그리고 예전에 뭐 태릉 CC나 아니면 상암 부지나 아니면 용산 부지나 계속 얘기가 나왔던 데를 다르게 돌리는데 전 정권 지우기면 난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 공급을 한번 하기로 했으면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걸 또 바꾸면 느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정치학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해 봤을 때 맞는 부분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변창흠 장관님이 발표한 이사대책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상암 면허시험장이나 랜드마크 부지나 아니면 과천 정부청사나 용산 기지창이나 태릉 CC는 예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된다 그랬다 만다 그랬다가 좀 바쁠 때 급할 때 주택 공급 발표를 할 때 쓰여졌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사실 저쪽에 가보시면은 성동구 구치소 부지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천천히 조금씩 뭔가 진행은 되지만 어느 쪽으로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름이 아니라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따로 제가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쭉 이어져서 2기 신도시가 진행이 됐어요. 2기 신도시가 여러분 10개가 넘어요. 15개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전국에 포진되어 있고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가 2005년도부터 발표가 됐는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을 만큼 거대한 계획이었어요. 그게 끝나기도 전에 보금자리 주택이 또 발표가 됐고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죠.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신도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신도시 엄청 많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랑 그리고 2기 신도시를 합치면 여러분 80만 호에 육박을 합니다. 요거 넘버링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기사에서. 왜냐면 다른 정권 얘기니까. 근데 2기 신도시가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어요. 2017, 18, 19, 20, 4년 동안 경기도에 입주 폭탄이 있었고 상당히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공급만 제대로 했으면은 더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동산적으로 공급에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2기 신도시에 안착을 해서 잘 살고 계세요. 전 2기 신도시 중에 멋진 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판교 가보세요. 판교. 광교도 가보시고요.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그 2기 신도시랑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3곡이나 4곡이나 그리고 막 뉴타운 같은 거 많잖아요. 걔네를 다 합치면 거의 80만 호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몇 호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기 신도시가 30만 호를 좀 넘어요. 그러면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되게 원대하게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랑 보금자리 주택을 발표를 해서 80만 호를 넘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공급을 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또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록 지금은 약간 잠잠하지만 어쨌건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입장에서 정부는 또 뭔가 해야만 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전 정권 지우기라기보다는 이게 아직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표를 더 하고 공급을 더 늘려서 이번에는 확실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80만 원을 공급했는데 효과가 없자
30만 원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한 250만 원 더 하겠다. 장기적으로 끝도 없이 계속 공급을 해서 경쟁사, 그리고 이제 건설사 경쟁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다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하고, 이 수요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냥 갈 때는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고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란 플랜일 수도 있어요. 이건 그 어느 기사에 나온 것도 없고 제가 들은 것도 없고 읽은 것도 없지만,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제 많은 공급 계획을 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여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플러스 알파로 GTX를 또 빨리 짓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공급 계획과 그리고 출퇴근을 둘 다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어쨌건 이거 공급 계획은 저는 환영하는 바예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요게 지금 먼저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는데, 일단은 공급 계획은 나와 있거든요. 3기 신도시도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정비 사업한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제 공급 계획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일단 보면은 서울의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둔촌주공이 멈춰서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단 급한 게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급한 게 일단은 서울의 재정비, 그러니까 정비사업처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하고 있는 걸 빨리 가도록 해주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합심을 하면 훨씬 더 빨라질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걸 좀 더 푸시를 해줘서 실제로 준공, 눈앞에 집이 지어지는 걸 좀 앞당기면서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게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드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김현민 장관님이나 변창흠 장관님이나 아니면 장관님들이 공급 발표 계획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 뭐 인기가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뭔가 또 개발이 된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긴 했는데, 전 정권에 이어서 너무 공급 계획이 계속 난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딱 준공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딱 지어지는 거. 말 그대로 입주 가능한 게 지어져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전국에 떨어지는 지역들이 어디예요? 인천, 뭐 대구, 뭐 수원, 뭐 화성, 이런 데가 지금 힘들잖아요. 다 전적으로 어디예요? 세종, 대전 보세요. 공급이 있는 곳. 특히 대전 유성구 보시면은 거기 도안신도시 있거든요. 지금 입주 기간이란 말이에요.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수요가 다 죽어 있고 굉장히 공포성 분위기니까 굉장히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입주를 늘려주기 위해선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짓고 있는 건축 현장을 먼저 도와주고, 그리고 이게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나 월세 살면서 내 집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그냥 전세로 살아요. 난 들어갈 데는 없는데, 내가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분양을 받아놨어. 아니면 조합원이야. 내 아파트 지어지고 있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난 사놨어. 근데 이게 빨리 지어질 거야.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거 안정을 좀 더 신경을 쓰고 나서 공급 계획을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신경을 쓰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이제 GTX나 아니면 뭔가 일자리를 더 만드는 거겠죠. 전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전 안정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더 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거 형태 선택,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입주가 가능한 걸 먼저 빨리빨리 때려줘서 촉진을 시켜주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충분히 늘려주고, 그리고 GTX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사전 청약을 더 넣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면서 30만 호, 3기 신도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옛날에 이만큼 때려 지었는데 부족했으니까 3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걸 적극 홍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번 공급계획안에 대해서 좀 더 환영하지 않을까, 좀 더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나중에도 선택 가능하다고 느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전세? 나중에도 할 수 있고, 월세? 이 가격에 나중에도 살 수 있고, 아파트? 많이 안 오를 거니까 나중에 사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면 되는데,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매매가 요새 할 말은 없지만 나중에 이게 뭔가 선택이 불안정해진다는 느낌이 들면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안 사거나 아니면 앞다퉈 사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항상 이래요. 오를 때 확 오르고 내려갈 때 보면은 거래가 없고 전월세로 다 몰려요. 이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어떤 충동감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해소를 해주면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면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전 주변에 종종 듣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약간 아쉬운 면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급 계획안은 환영이다. 두 번째, 공급 계획안도 좋지만 그보다 급한 문제를 먼저 브리핑을 해주고 나서 이걸 왜 하는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어필을 하고 나서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하나 남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